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시의 황은구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모두 끝내고 부록편에 실려있는 내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12가지 처방전 일명 12세신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고 절실하게 물어 가까운 곳에서부터 헤아린다면 어짐이 그 속에 있다. 눈에 나오는 이야기죠. 뜻을 가지고 간절하게 물으면은 거기엔 놀라운 진리가 있다. 12세신방은 말 그대로 12가지 처방전입니다. 청심해우부터 집착해소, 망상인지, 성인 군자문까지 이어지는데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또 각각 소개하는 처방에서는 아주 쉽게 한글로 풀이를 했습니다. 청심해우면은 고개 들기죠. 고개만 들으면 돼요. 고민과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처방이죠. 집착 해소문은 끊어내기인데요. 대인관계가 어렵고 집착이 심할 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처방전입니다. 망상인지문은 제대로 알기죠. 잡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망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됩니다. 감정 완화문은 포용하기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서 몹시 힘들 때 그 감정이 안정되고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발심각성문은 깨어있기죠. 의욕이 상실되고 인생이 무료할 때 바짝 정신이 들고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지소선우면은 순서를 정하는 거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일의 순서를 알게 되면서 효율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신자립문은 자립하기죠. 홀로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존만 하며 나태하게 생활하다가 게으름을 떨쳐내고 자립하게 되게끔 해줍니다. 욕구충족문은 뜻을 이루는 거죠. 소원성취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가 심하고 욕구 불만에 빠져 있을 때 신나고 재미있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화심합도문은 내려놓기죠. 쉽게 좌절하거나 자기를 비하할 때 마음이 비워지고 지극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10번째 본성회복문은 내 마음의 본성을 찾는 거죠. 내 정체성이 뭔지 헛갈리고 답답할 때 본성을 회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절대순행문은 흐름을 타는 거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귀찮아질 때 리듬을 타면서 즐거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인 군자문은 사랑이죠. 변덕이 심하고 결단력이 없을 때 의리 있는 인격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12세신방이 나온 배경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헤아리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강박에 의해 내 삶을 빼앗긴 채 그의 노예가 됩니다.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졌음에도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강박이를 붙잡고 냉철하게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심의들은 이 취지를 살려서 12세신방을 구성했습니다. 12세신방은 우리 마음 저 깊은 속에 있는 강박심리라는 묻고 찌든 때를 씻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의문이자 효율적인 처방인 거죠. 앞에 제시한 표를 통해서 그 적용 범주 및 효과를 알려드렸죠. 이런 의문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앞서 한 번쯤 진지하게 접근해 본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겠죠. 내 안의 강박이도 본래는 나를 위한 된 취지로 내게 여러 가지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도 나름대로 이 주인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박이가 좀 어리석어요. 무지하고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 주인님을 잘 이끌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구렁텅이에 처박는다. 이것이 이제 강박이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강박이를 달래주면서 그의 주장에 대해 그 이유와 근거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강박이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지요. 강박이하고 억지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기만 해도 강박이는 자기의 그 불합리한 주장을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래도 이 녀석은 부지런히 나를 쫓아와요. 그때마다 다시 정확히 물어보면 또 물러갑니다. 찾아오는 것은 어렵고 묻는 것은 쉽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리는 묻는 자인 깨치미가 차지합니다. 묻기만 하면 되니까요. 찾아오는 강박이가 힘들지 묻는 우리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즉 깨치미가 승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획득한다. 자, 그러면 12세신방을 통해서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깔끔한 마음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처방입니다. 고개 들기. 정심해우문이라고 하죠. 그는 지금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심각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가슴에는 온갖 자책과 자기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자기만의 생각들 안에 현실을 맞추려다가 현실과 다투면서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이 뒤따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는 이 순간 이곳에 없어요. 바로 강박이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물음. 내 머릿속 고민과 좋지 않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고민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두려워라도 하는 걸까요? 그러나 그 고민은 내게만 중요할 뿐이지 남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법, 누군가 가져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나는 지금의 경치를 즐기는 일보다 내 고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통 속에 쳐놓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이 그토록 재미있는 일일까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세 번째 물음. 잠시라도 고개를 들어 내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 앞에는 시원하고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볼까요? 이제껏 내가 부여잡고 있던 그것들은 단지 악몽이지 않을까요? 그냥 좋지 않은 악몽이었어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냥 악몽이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 요지는 마음을 맑히고 고뇌를 풀어주는 처방이죠. 내가 느끼는 근심과 걱정은 어두운 쪽만을 바라봐서 생기는 허상이죠. 고개를 들어 밝은 쪽과 되는 쪽을 바라봅시다. 그곳엔 새롭고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 집착 해소문 끊어내기입니다. 그녀는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가 과거에 던졌던 좋지 않은 말 한마디에 얽매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날마다 그 사람과의 아픈 기억을 추려내어 불행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만을 생각하며 원망을 부여잡고 독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이런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나는 정말 피해자인가?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삶이 망가졌다고 자책하고 상대를 원망한다면 상대 역시 나를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물음.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과 상처를 한 사발씩 담아둬야 하는가? 내 잘못과 내 책임을 은폐하고자 상대의 단점만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원망이라는 독초를 씹어 삼키고 비방의 독화살을 쏘고 불평과 불만의 안개 속을 방황할 작정입니까? 굳이 이럴 필요 없겠죠. 세 번째 물음. 내 인생 내가 주관하며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괴로운 것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남의 위로와 이해나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야 내 삶이 즐거운 법.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바로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자고요. 집착 해소문의 요지는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고 집착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이죠.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만 커집니다. 이제 내 마음속의 증오와 서운함, 미련과 원망을 끊어냅시다. 그래야 멋진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끊어내자는 거지요. 세 번째 처방, 망상인짐은 제대로 알기. 누군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 내게는 단점도 잘못도 없어.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어야 마땅해.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잘하는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야. 이런 생각들은 비현실적이고 편협한 생각들로서 망상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휩쓸리면 타인들을 멸시하고 세상을 천대하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물음, 나는 상상과 망상을 구분하는 걸까요? 각종 만화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와 달리 망상은 부정적 생각과 공격적인 상상이죠.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망상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망상인 것을 아는 것이 곧 정리죠. 두 번째 물음, 내 망상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망상은 현실과 다르기에 내 생활을 제외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망상에 빠지면 사람들과 다툼이 잦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나는 망상이 곧 내 삶의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세 번째 물음, 내게는 망상을 해소해 줄 출구가 있는가? 강박이의 생각이 곧 망상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주장하죠. 고집스럽고 욕심쟁이입니다. 그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별 차이 없다. 등과 같은 유연한 생각이 내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생각을 잘 써보자고요. 제대로 알기 망상인지문의 요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상상과 망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처방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내 생각을 제대로 관찰해 보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강박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보는 그 순간 나는 망상에서 벗어난다. 제가 이 3번 제대로 알기를 읽어보면서 제천 씨와 저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망상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됩니다. 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고요.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을 주고 분노해야 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대로 알기 망상 인짐을 통해서 싹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맑고 경쾌해져 있습니다.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소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망상 인지문의 효력이 정말 탁월하죠. 네 번째 처방, 포용하기입니다. 감정 완화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해 창피와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 불평과 괴로움, 우울과 외로움, 혼돈 등이 더욱 증폭됩니다. 이들은 내게 있어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죠. 이들은 내 공간에 아무런 노크 없이 불쑥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처했다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내게는 감정의 풍랑이 증폭되었는가?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다소의 피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삶이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너무 심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들과 꼭 싸울 필요는 없겠지요. 두 번째 물음, 이들은 정말 불청객인가? 내가 내 안의 감정들과 싸우면 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커지고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옥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스스로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내가 초빙한 귀빈이 아닐까요? 내가 초빙해놓고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마음을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물음, 이들을 감수할 생각은 없는가? 내 감정은 내 생각의 그림자죠. 가벼운 감정이든 증폭된 감정이든 결국 내가 부른
감정들이지요. 그러기에 이들이 비록 내가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감수하고 포용하면은 그냥 그뿐이에요. 우울도 감수하고 포용하면 우울할 뿐이죠. 불안도 불안할 뿐이죠. 헛갈림도 헛갈릴 뿐이죠. 그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편해도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덜컹거리면서도 삶은 잘도 굴러갑니다. 요지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들을 완화시키는 처방이에요.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청객으로 인식하는 그 생각이 그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 안에 강박이가 추천한 귀빈입니다. VIP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포용해 보기로 합시다. 5번째 처방, 깨어있기입니다. 발심각성문이지요. 그녀는 지금 몹시 억울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내 존재를 업신여겨요. 누군가 내 공간을 침입해서 내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화난 이유를 타인과 환경 탓으로 계속 돌린다면 타인이나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화풀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정말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 툭 하면 화풀이를 하는 내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금 나만이 특별하다고 믿고 내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상대의 단점을 들춰내고 화풀이를 해댑니다. 이런 나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뜨끔합니다. 어떻게 나만이 옳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옳아도 남이 오해할 수 있고 내가 옳다는 그 생각마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내가 옳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죠. 이거는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내가 있진 않았나 돌이키면서 철저히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 내 인생을 화풀이나 하면서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꽃향기가 나고 화풀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죠. 후자로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화풀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아깝죠. 이렇게 살 필요 없겠죠. 세 번째 물음, 정신 좀 차리라. 고 충고를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부정하면서 싸움만을 일삼는 나. 이런 모습은 내가 평소에 한심하게 여기던 타인의 모습이다. 혹시 그녀가, 혹시 그들이, 혹시 그 사람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내 모습이군요. 내 모습이에요. 저도 반성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기 발심 해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저도 제 마음을 잡아봅니다. 깨어있기 요지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가게 하는 처방이다. 나만의 고집에 빠지면 화풀이가 잦다.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자. 나는 평소 내가 가장 혐오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일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에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6번째 처방입니다. 지소선이면 순서 정하기죠. 그에게는 시급하게 이뤄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욕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빨래도 청소도 못해요. 취직은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만한 여유도 집중력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시급한 일들은 무엇인가? 나는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찾거나 이를 위해 좋은 직장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달성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물음, 목표만 내세우고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과정에 충실할 수 있을 뿐 그 결과는 하늘의 몫이죠. 지금 나는 목표만 거대하게 세우고 조급함에 휩싸여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기초공서에 소홀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물음,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확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요? 나는 지금 단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바삐 움직이기만 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가 아닐까요? 순서 정학의 요지입니다.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파악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근본은 마음의 평화죠. 이를 얻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기반이 닦인 이후에 지식을 쌓아야 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먼저 지혜의 주춧돌을 놓자. 그 다음이 지식이다. 네, 그러면 12세 신방 6번째까지의 처방전으로 일단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세 신방 후반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